얼마 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일산화탄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가 어긋난 원인과 시점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 시간에는 관련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국 연통이 어긋난 이유, 이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교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현재 그 사고 원인은 경찰에서 밝힌 바로는 결국은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연통이 1.5m 정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예. 연통에 이음새가 분리되었고 그 이음새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되었고 그것이 예. 방 안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결국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른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일러의 연통을 과연 누가 설치했는지, 보일러는 또 누가 설치했는지 이 부분을 경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보일러는 그 설치를 할 때 보일러 앞에 노란색 시공 표지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시공 관리자 성명 등을 적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노란색 시공 표지판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것은 허가된 지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 부분이 나온 것이고요. 예. 지금 김한근 강릉시장이 밝힌 것도 이 보일러를 지금 건물주가 직접 그 집배원에게 배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무자격자에게 설치를 의뢰를 했고 결국은 보일러 설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와 연통이 지금 분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께서는 이제 연통이 어긋난 이유를 무자격자가 설치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연통이 예전의 방식은 석고붕대로 감았어요. 연결 부위를 석고붕대로 감았고 이것도 예전에 그 가스 누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밴딩으로 연통 끝부분을 바짝 조이고 또 내열 실리콘으로 틈새를 메워서 마감 작업을 하고 거기에 또 연통이 벌어지지 않게 나사로 고정 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밴딩과 고정 나사 또 실리콘 이런 것들이 거기 연결 구멍에서 빠질 정도로 지금 그 형태가 제대로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 그 가스보일러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3요소인 실리콘과 밴딩, 고정 나사를 설치했던 흔적이 전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보일러에다가 그냥 연통을 끼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통을 끼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끼워놓고서 거기 마금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연통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새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이런 안전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마금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그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고압가스 자격증이라든지 온수 온돌 자격증 같이 이런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에 지자체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은 기본적인 이 안전수칙을 당연히 지키고 매뉴얼을 준수하고 또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하고 또 확인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연통 마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무자격자가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무자격자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건물주가 직접 보일러 배송받고 무자격자를 시켜서 지금 그 설치를 맡긴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 비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설치를 한 것보다 그냥 무자격자 동네에 있는 무자격자한테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 이제 혹시나 사실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들이
2014년에도 보면 12월에 경남 의령에서 가스 중독돼서 일가족 6명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연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가스 보일러가 문제였고요. 예. 2015년 2월 같은 경우도 충남 아산시에서 가스 보일러 연통이 분리되면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서 일가족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보일러를 설치를 안 하는 집이 없겠죠. 뭐 이런 펜션, 야외에 있는 농어촌 펜션도 당연히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자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뭐 보일러를 예를 들어 이렇게 무자격자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거죠. 2014년에 설치된 보일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무자격자가 설치했던 그 보일러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라든지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대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2014년에 설치가 됐고 제일 처음에 이 주인이 보일러를 사서 무자격자가 설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정한 상황에서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일러 연통이 어긋난 시점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2014년 보일러가 설치될 당시 그리고 또 7월에 이 민박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변경된 시점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장시간에 걸쳐서 벌어졌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중에 어떤 시점에서 또 이제 어긋날 가능성이 유력했다라고 보시는 시점이 있나요? 최근에도 지금 거기 숙박객들이 묵었었다고 하죠. 뭐 내국인과 외국인들, 뭐 투숙객들이 묵었다라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 뭐 투숙객들이 거기에 배관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서 보일러 설치 시기와 시공자 등을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거기에 보일러 연통이 언제부터 어긋나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감식도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본체를 결국에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국가수에서 지금 정밀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뭐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왜냐하면 투숙객 입장에서 굳이 뭐 가서 보일러 연통을 건드리면서 보일러를 뭐 만지고 하는 것은 뭐 보일러가 예를 들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확인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굳이 연통을 건드려서 연통을 분리시키겠다?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떤 뭐 다음 사람에게 뭐 상해를 가야겠다. 뭐 이런 의도로 아까 갖고서 지금 보일러 연통을 건드린다? 이런 것은 일단은 뭐 가설에서 조금 확률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공의 문제에서 이 연통이 분리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경찰에서도 주목을 하고 보일러에 있는 그 연통이나 보일러에 있는 지문 감식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보일러까지 지금 분리해가지고 국과수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과수의 감식 의뢰가 됐고 2주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주의 깊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